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송재멘토입니다. 예, 시장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은 빠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구간으로 회귀한다는 거 얘기 계속 드렸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강한 반등이 왔는데 오늘장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금일 시장, 장중에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0.91% 상승한 1982.88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전날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었었죠. 전날에는 삼성전자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낙폭과대 종목군들과 함께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했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전날 중국 시장에서 2%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지금 중국 시장은 좀 약보합세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은 지수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1970포인트대, 근데 종가는 1982포인트대죠. 일단 반등의 목표치는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왔죠. 현물 같은 경우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로 매도해서 매수를 전환해 주는 그런 모습들. 지금 양대 주체, 3대 주체 중에서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이 개인 쪽이 상방으로 좀 잡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전략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1선이 아직까지 우하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많이 올랐다가 윗골을 좀 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이 횡보 조정이나 약간의 눌림목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서진 모습을 좀 보게 된다라면 다시 약 한 200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를 좀 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눌림목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1970포인트 때까지는 아마도 약간의 눌림목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올라갈 종목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괜찮았는데요. 오늘장 체크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코스닥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변동성 랠리 구간에 와 있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이 매매하기 어려울 때는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야 되는 전략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포트 재편해야 된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같이 강한 상승이 왔을 때도 결과적으로, 또 떨어지는 종목군이 있었다는 거, 바로 급락이 나온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선별적 상승장인데, 그 선별적 상승장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좋은 종목군을 타고 꾹 쥐고 가는 전략밖에 없습니다. 쉽게 갈아타기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낙폭 과대된 종목을 오히려 매수를 해서 더 낙폭을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코스피는 가고 코스닥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그분들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진짜 궤변에 불과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3월 결산법인 해봤을 때 코스피 쪽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조금 안 좋았고 코스닥 쪽은 대조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더라도 코스닥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궤변이고 과한 논쟁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고 저희 얘기들을 통해서 해안을 찾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다시 짚어드리자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선별적 상승장은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 보면 대다수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입니다. 지금 그 CKH 같은 경우에도 전년대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실적과 관계된 부분들 분명히 살펴보신다면 그리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통해서 바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그 좋은 종목군을 꾹 쥐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목 상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013-3366-0110번이죠.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이벤트 왔다. 쪼잡는 이벤트 가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 멘트 정멘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증시 퀴어보세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증시큐 여보세요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정해사단의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대박 이벤트 두 번째죠. 여러분 저희가 매일 대안주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 맞추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기법 CD를 상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예각기법,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을 담긴 CD를 추첨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응모해 주십시오. 사요이님 기다려집니다. 어제 문자 안 와서 혹시 아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사요이님 오답이라도 빨리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래야 안 아프신 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이벤트는 이런 분들과 계속 같이 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곡에 말씀해 주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의약품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예, 의약품하고 화장품 그리고 관계 기업에서는 LED를 제조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힌트네요.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아연을 매수하셨어요. 43만 1,000원에 20%를 매수하셨는데요.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고려아연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과거의 옛 영광을 누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향후의 증설 부분들 그리고 아연에 대한 소비는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금일 4%대
상승을 했다가 종가상으로는 3.6%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만원대 이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41만원권역에서 43만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봉 차트를 보다는 월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 36만원 자리대에서 37만원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60개월선은 지지해주고 있죠. 60개월선이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대로 지금 현재 정해져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37만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37만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요이님. 드디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콜마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오랜만에 이 소리가 그리우셨죠? 땡! 자, 틀렸습니다. 자, 3560님, 예병군성님,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성님이 맞을까요? 제가 의외로, 나이에 비해 많이 늙어 보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사요이님, IHQ, 3560님, IHQ 2870원에 비중 5%, 예멘토님이 전번 상담할 때 인내하러 가셔서 인내하니까 수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예, 잘 견디셨습니다. 자, IHQ 빠르게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IHQ는 3,000원대 돼 갖고 계속 밀리는 종목군이에요. 지금도 이 3,000원대 부근에서 또 밀렸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게 강한 저항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지지가 잘 되면 3,000원대를 뚫고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엔터 관련해서는 이 지지대와 그 다음에 저항대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점들을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이 HTS 상에 성과 보는 거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밀린 구간들이 한두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원대 부분에서는 늘 밀려왔다는 거. 지금도 3,000원대 부분까지 또 올라와서 또 한 번 밀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 폭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0원을 다시 뚫으려는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3,000원을 다시 뚫게 된다면 이게 3,000원 부분이 지지대를 형성한다면 더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자, 여기입니다. 3,700원대까지 잡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한 번은 계속해서 조금,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심리를 흔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거래량상으로 보면 충분히 3,000원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자, 터지지 않았던 거래량이 최근에 와서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가는 어느 정도 에너지 축적을 하면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3,000원대를 뚫어내리겠다는 강한 의지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3,700원대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고, 일단은 3,000원 부근 이상에서 자, 추이를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0원이 지지받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차이나하우라는 매수를 하셨네요. 2,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차이나하우라는 제가 포트에서 포함을 해 놓은 그런 종목이죠. 막상막하 투민쇼에서 포트로 좀 편입을 한 종목인데요. 자, 우선 차이나하우라를 먼저 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약 각각 140%, 11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결국엔 이러한 실적 개선의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규로 가동한 공장이 있죠. 신규 증설이 있죠. 허난성 지역에 일단 신규 가동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실적의 개선 속도는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탈피 구간에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보유 관점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2,200원짜리 때면은 약 2% 정도 손실권역이십니다. 손실권역이신데 좀 러프하게 잡아보는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고점 자리대죠. 전고점 자리대, 저항 자리대를 각각 한 번씩 치고 나갔다가 지지를 해주고 나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저항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지금 다시 저항권역대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도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크게 본다면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적 기반형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2,400원대 자리대는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2,4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편안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약 한 2,7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일단 2,000원을 기준으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인데요. 2,680원에 비중 10%라고 6997님 남겨주셨네요. 에코플라스틱 마찬가지로 저도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횡보가 이어지다가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요, 이제 그 횡보 구간, 즉 긴 잠에서 깨어난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초입 단계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도 드리겠고요. 자, 지금 구간을 월봉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바로 2000년대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월봉입니다. 그런데 이 2년간 가까이, 자, 3년, 거의 3년 동안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바로 이 부근에서 계속 자, 아래 위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결국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건전한 조정 구간에 와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번 달 아직 월봉이 끝난 것이 아니죠. 월봉의 연속성 속도 이론을 본다면 지금 강한 장대 양봉 2개가 나왔고, 지금 음봉을 지금 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월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아직 추세 선상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62평이 계속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를 아예 꺾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 꼭 좀 참고하신다면 더 들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 저는 방송을 보시면서 그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방송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신다면 고수익이 분명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경량화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연료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차량의 힘이 좀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쪽의 부분에 본다면 당연히 이런 차량 경량화와 관계된, 즉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과 관계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성장성적인 측면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CJ ENM을 매수하셨네요. 49,000원에 30%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CJ ENM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컨텐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우선 49,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대를 그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적어도 일단 55,0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54,000원에서 55,000원 이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한번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와줬고, 외국인 쪽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대량의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54,000원에서 55,000원 이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4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인데요. KG 이니시스를 상담 신청을 하셨네요. 자, KG 이니시스 16,250원에 비중 20%. 자, 그럼 오늘 종가하고 똑같네요. 그죠?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올라가니 추세가 궁금하다고, 그리고 손절가까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4778님. 자, KG 이니시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온라인 결제 관련주들은 아직, 자, 이제, 온라인 결제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쇠퇴기 쪽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성장기 쪽에 와 있고 그 성장기 쪽에 와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주봉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 종목이라는 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봉상에서의 박스권 형태를 딱 띄고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잡아본다면, 자, 요걸 살짝 뚫었지만 밀렸고, 다시 살짝 뚫었지만 밀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지지받는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 오니까 강한 리바운딩 슈팅이 또 나왔고, 결과적으로 또 떨어지니까 강한 슈팅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금 놀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은 바로 2만원대하고 15,000원대 사이에서 계속 15,700원하고 23,300원 사이에서 계속 지금 몇 개월간을 이 안에 박스권에서 지금 어떤 매집이라든가 안 그러면 추세선상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더 들고 가보셔야 되고 지금은 박스권 쪽에서도 아직은 하단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들고 가셔야 되겠죠. 주봉상에서 이 하단 구간에 와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주봉에서 저 정도 안전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 들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자,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17,7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23,300원까지의 상승 구간 다시 한번 노려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종목 아닙니다.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로환, 세븐에이트, 버블비. 연관이 있겠죠? 멘토님은 정로환을 좀 드셔보셨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예. 예. 안 드셔보셨다네요. 저는 그 정로환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던 세대였죠. 저희 세대가. 그래서 어떤 이 회사 너무나 기에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증모제, 연모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동사의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현대미포조선요. 현대미포요. 20%. 20%. 184,500원. 184,500원이요? 예, 예. 예, 일단 손실이 조금 많이 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조금 반등이 나가. 네네. 조금 더 매수해갖고 좀 단가를 좀 낮출까?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그냥 끌고 갈까 싶었어요. 끌고 가세요. 연말까지.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자, 일단 네. 제가 조선 섹터 중에 제일 좋게 보는 게 일단 현대미포조선이에요. 네. 일단 근데 현대미포조선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지금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죠. 네. 그러면 거의 이제 하락 추세 때란 말이에요. 네. 자, 우선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 즉 15만원대 후반 권역까지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저항대로 부딪힐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바로 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비중이 20%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18만 3천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예. 우선 한 번쯤 되밀릴 겁니다. 예. 한 번쯤 되밀리게 되면 15만원권역 아마 이하권역일 거예요. 한 14만원대 한 초반권역까지 되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예. 그때 한번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해보셔가지고 예, 일단 예. 연말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만원대 내려오면요. 네, 일단은 예. 지금 빠지게 되면 요 폭만큼 밀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네. 이렇게 보면 요 폭만큼 밀려 내려왔거든요. 네. 그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네.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대가 약 한 16만원대 초반권역이거든요. 네. 그 자리대가 약 121선 부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15만 8천원 자리대에서 16만원 초반대가 저항입니다. 예,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5만 8천원대부터 16만원 초반대에 오게 되면 예. 지금 20%를 갖고 계시니까 예. 절반을 덜어 주셨다가 네. 나머지 이제 15만원 이하권으로 다시 한번 밀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한 14만 5천원 자리대에서 14만원 부근까지 오게 되면
예. 거기에서 10% 매도를 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20%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는 뚝 떨어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연말 정도까지 끌고 가시게 되면 예. 아마도 17만원, 거의 18만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연말까지는요? 네, 그 정도는 좀 가능해 보이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16만원대 오면은 10% 매도하고, 그렇죠. 14만원 14만 원. 5천원대부터 14만원 부분까지 거기서 20%를 추가 매수. 예, 예. 아시겠죠? 네. 또 힘드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IM에서 예. 지금 많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IM. 매수가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되신대요? 4,750원이요. 4,750원. 예, 비중은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좀 많아요. 50%. 아이고, 비중이 크다, 그죠? 비중 네. 큰 종목이 이렇게 급락이 툭툭 나오면 겁이 납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자, 손해가 네, IM은 매수를 좀 잘못하셨어요. 네.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자, 이 IM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네, 그냥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실적도 지금 안 좋고. 네, 블루레이 쪽인데 광픽업 예. 그 부품을 예.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예, 예. 예.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스토리텔링처럼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DVD라는 것이 한때 굉장히 유행이 됐습니다. 그죠? 네. 유행이 되다가 지금 DVD가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DVD 지금 보세요. 안 보죠. 안 보죠. 그죠? 왜 안 보기 시작했습니까? 핸드폰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스마트폰에 동영상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에다가 영화를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IPTV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굳이 영화를 DVD에 담아서 볼 필요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 성장성이 그만큼 저의 요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졌던 거고, 그래서 다시 그 주가를 4월 달에 이제 광픽업 쪽으로 관련해서 매출이 자, 이만큼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매출이 증가가 안 되겠느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악재가 오늘 하나 툭 터졌어요. 그러면서 7%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예, 알아요. 중국에서 바로, 예. 영업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죠? 예, 예. 영업 정지가 돼버렸는데, 그 공장 자체 가동이 중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은 한 700억대예요. 근데 거기서 생긴 손실의 규모가 거의 500억 단위라는 규모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더 꺼지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오겠습니까? 그럼 얼마까지, 그러면은 그냥 매도하는 게 나아요? 손절하세요, 그냥. 네? 왜 손절을 하십시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손실은 크세요. 반등이 와봤자 반등의 폭이 제한적인데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 빠질지를, 자,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3,100원? 자, 여기까지는 안 빠지겠습니까? 자, 이까지 빠지더라도 위험한 거고, 여기서 만약 이 3,1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죠? 사실은 여기서 강하게 상한가가 나왔다면 이 반등의 폭은 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내주고 다시 더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장 주식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DVD 나도 안 보기 시작하는데, DVD 플레이에 들어가는 광픽업 제품에 대한 이 수요가 계속 일어날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아니라는 결론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음부터는요, 종목을 접근하실 때 가장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아시겠죠? 네. 예. 네. 그리고 저는 그러면 내일 그냥- 예. 손절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내일 주가에 던지는 게 나아요? 일단 3,600원 이상에서 그냥, 이제 분할로라도 다 손절을 하십시오. 예. 아, 네. 예. 반등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반등이 와도, 자, 내일 반등의 폭이라 그래봤자요.
3,670원 정도입니다. 아, 3,600원. 예. 근데 이게 올지도 안 올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서 더 갭을 하락을 띄워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상담 네. 드려서. 네. 예, 성금 투자하시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들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종목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이라이콤인데요. 이라이콤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만 원이고요. 매수가가 2만 원이요? 30%입니다. 예. 30%요? 30%요. 네, 약간 좀 손실권역이세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저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네. 전문가님도 늘 TV에서 말씀하시고 해갖고, 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안 가고 했어요. 예, 일단 이라이콤이 상당히 좀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네, 이라이콤이 어떤 부분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고요. 네. 네, 일단 좀 오래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라이콤을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 18,000원짜리대를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거의 연말경이었었죠. 근데 이 자리대를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즉 18,000원짜리대를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증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근데 전 분기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뭐가 있냐면, 이제 이라이콤이 스마트폰에 대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성장성을 다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매수 의견을 막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 추천을 줬다라면 기관 쪽이 됐든 외국인 쪽이 됐든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네. 아직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괜찮은데 일단 아직까지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네. 지금 IT 부품주, 즉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잘 못 올라가고 있는 대신에 엔터주드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죠. 내수주라든가. 지금 시장의 포커스가 이쪽에 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엔 아마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확인을 할 겁니다. 일단 18,000원짜리대가 네, 이탈이 되지 않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좀 네. 괜찮게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좀 그렸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래일제 조정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내일 자리대에서는 사실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추세를 살려서 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18,000원을 좀 깰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적인 기간이 더 오래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만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2만원짜리 때까지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관심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좀 지루하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중이 30%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5%가 됐든 한 20%가 됐든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 시도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편입을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손절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아니요, 만약 매수가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이 빠져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000원은 지지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와줄 거예요.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스마트 부품 쪽에서도 나름대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반등을 이용해 좀 매도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매수가 한 19,500원에서 2만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그때 한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다가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동국 SNC요. 예. 동국 SNC. 예, 그게 한 2, 3년 가지고 있을지 싶은데, 예? 한 2, 3년 가지고 2, 있을지 3년씩이나 싶어요. 가지고 계셨어요? 예, 그게 5,000원 지금 가격에서 좀 많이 살렸거든요. 예.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7,800원에 한 30% 정도 되는데. 근데 어저께하고 오늘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가슴이 덜컥해요. 오늘 많이 빠졌죠, 그죠? 이거 네.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유는 아세요? 무슨 뭐 유상 증자가 뭐 참여했다고 그 네, 취득하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냥. 이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오늘 한 6%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더 빠질 수도 있는 장면에서 일단은 아랫꼬리를 달아놨던 게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나마 다행히도. 자, 동국 SNC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전 부분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있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강한 상승 쪽에서의 상승폭을 반납을 안 했어요. 그래도. 그죠? 네. 이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국 SNC가요. 풍력 쪽입니다. 그죠? 네. 풍력 부품 쪽이에요. 그죠? 근데 자,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로 충분히 향후 가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바이오 연료 쪽으로 보면 풍력이 제일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바이오 연료 쪽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최근에, 이게 몇 년 되시는 게 맞는 게, 최근에, 몇 년간 살펴봐도 가장 크게 지금 올라왔던 부분이 바로 5,000원대 위쪽이에요. 네. 이 5,000원대 위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밀리는 자리대를 형성을 시켜 놓은 건데, 자,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예. 네. 한 6,000원대 오면은, 이거 다 그냥 저걸 하려 했는데. 예. 여기서 밀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막연하게 주식을 하시면요. 어머니 집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집 살 때 어떻게 사세요? 꼼꼼히 네, 살펴보고 여러분- 사시죠. 그죠? 예. 막연하게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돈이잖아요. 그죠? 네. 제 돈이 아니에요. 본인 돈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도 내 자식을 어디 입양시켜 온다는 그런 기분으로 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강하게 지지대 형성되는 곳이 4,700원대입니다. 이 4,700원대에서는 매수를 하세요. 네. 그리고, 일단은 5,800원, 그러니까 5,500원이 넘어서면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분할로. 네네. 반 정도만 매도하세요. 네. 그리고 다시 5,000원대 밑구간까지 오면 5,000원대 아래로 떨어지면 분할로 매수를 하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갖고 평균 단가도 낮추고 수량도 늘리세요. 네. 그래갖고 결국은 이게 7,000원대 와서 팔게 되면 어머님이 손해가 아니라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좌절하고 이 종목이 막 조금 걱정할 그런 종목은 아니죠. 예,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7,000원대, 8,000원대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할로 반 팔고 반을 네. 다시 밑에서 잡으라는 그 전략을 네. 말씀드려요. 잘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자, 대한주인트 5번째, 6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 좀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예, 정모제, 정멘토님 머리 빠지시는 게 아니니까 정모제를 안 쓰시겠네요. 그죠? 정모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나는 거죠. 그죠? 자,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삼성전기를 매수하셨어요. 11만원대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삼성의 이 전기를 좀 들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만원 정도대라면 기본적으로 뭐 2년 이상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59,000원, 거의 6만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빠졌죠. 자,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담을 해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분구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근데 삼성 STS를 상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흑자로 다시 돌아섰지만 아직까지 실적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 결국은 일단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종가 65,000원짜리 때는 그냥 넘어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내하자라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8만원대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지금 자리대가 매도 클라이막스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고 여유있게 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액터즈 소프트인데요. 자, 액터즈 소프트 68,000원에 비중 15%라고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2443님 남겨주셨네요. 지금 29,000원인데 반토막도 더 나셨네요. 그죠? 이걸 과연 진짜 손해를 많이 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게임 관련주예요. 그죠? 게임 관련주고 그 다음에 중국 회사이고, 그 다음에, 이 게임 관련주인데, 이게 온라인 게임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게임 관련주면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더 들고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이게 온라인 게임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 게임 쪽은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쪽이고, 자, 이 셧다운제까지 합헌 결정이 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은 전혀, 노려볼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기술적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데, 일단은 박스권 쪽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요. 그것도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니까, 그거 체크해 보면서 손실을 한번 줄여보는 방법으로, 가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이 강한 반등이 나왔던 자리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체크를 해보신다면, 여기서, 자, 여기서 일단은 지지를 받았죠. 그죠? 또 여기서 지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오늘 지지 받으면서 한 1.5%, 58%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박스권 하단 쪽이고, 박스권 상단 쪽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잠정적으로 잡아올 수 있는 게 38,000원입니다. 그죠?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박스권 상단의 부분이 38,000원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밀렸던 자리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회복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부분 체크해 보신다면, 자, 요 38,000원까지는 거래량도 크게 수반하지 않은 채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들어올릴 때도, 자, 조금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겠죠. 그죠? 일단 38,000원대에서는 비중 줄이고, 다시 3만원대 부근에서는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똑같이, 자, 위에서 털고 밑에서 비중을 늘리면, 비중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균 단가도 떨어지지만 수량도 늘어납니다. 그런 전략을 한번 잡아보세요. 저라면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기획을 매수하셨네요. 25,200원에 20% 매수하셨습니다.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크게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단은 28,000원대, 하단권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약 22,000원대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약 한 25,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조금 저항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00원에서 크게 여유있게 본다 한 26,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자리대 매물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월드컵 특수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금일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거의 대부분이 개인 쪽에서 받아갔죠. 외국인 쪽엔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매수세가 턱없이 약하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거래량이 없으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 그럼 결국엔 25,000원 자리대, 즉 25,000원 이 자리대가 다시 한번 저항대로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박스권역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보게 된다면 25,000원 정도죠. 매수가 정도 25,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2차는 약 한 26,000원 이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조금 더 터프하게, 러프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6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252님, 자,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답도 맞추셨다고 하네요. 자, 4252님, 요번 주에 제가 공개 강연회가 있습니다. 꼭 좀 참석하세요. 자,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 정답 동성제약이네요. 자, 이 동성제약에 대한 자세한 매수 가격과 전략은 자,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 바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공개 방송을 엽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동성제약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듣고 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5월 17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지하철 5호선, 9호선에 여의도역 3번 출구입니다. 참가비는 무료라는 거, 그리고 문의 전화번호는 1577-7451번입니다. 문의하셔서 많이들 예약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저희 말대로 빠르게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